이 고교 학점제가 대체 뭐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교육과정의 틀을 좀 깨는 평가에서의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 정시 확대다, 뭐 수시 학생부 정확성의 추수다 이런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막 전략적으로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랑 고등학교랑은 이 학교 시스템이 상당히 다릅니다.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도달해야 될 수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 일정 정도의 점수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제 새로운 대입제도가 도입이 되고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성적 기재란에 좀 변경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3 학부모님 그리고 중3 학생들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그 성적 조작이나 이렇게 시험지 유출, 공정한 대학 입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온라인 소통방송 내계운 교육 제5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회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번의 주제는 대입제도와 연관된 고교교육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부는 입시 중심의 고교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이며 국정과제로 추진될 고교학점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고교학사제도 혁신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고교학사제도 혁신팀의 이혜진 팀장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또 학부모님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교학점제가 대체 뭐냐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어떤 제도다 하는 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그 누적된 학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이수 제도입니다.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는 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쉽게 접근하시려면 대학에서의 학점제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처럼 수강 신청을 하고 그 수강 신청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은 진급이 학년이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주어진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이런 제도들이 안정화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라는 게 기존에 저희가 이제 배웠던 그 교육과정의 틀을 좀 깨는 형태의 제도인 것 같은데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이런 학점제라는 제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것이고 지금은 학교에서 대체로 다 비슷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이제 진로나 앞으로의 이제 흥미, 관심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예, 팀장님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이 이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잡았어요. 그래서 자칫 이런 고교학점제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는 건 아니냐라는 현장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입 개편안 발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과목 위주로 과목이 개설되는 거 아니냐,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적성을 고려한 과목 개설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 과목 구조 개편은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 저희가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고려한 이제 과목들을 개설해주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는 이제 내신 성취평가의 대입 반영이 시작되니까 학생들이 좀 평가에서의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수업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학점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맞는 과목 개설과 그런 활동들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시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교육부가 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공정해지고 또 신뢰감 있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 이를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해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교학점제는 그 학생이 얼마나 또 진로의식을 갖고 학습에 임했는지 이런 부분을 또 나타내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전히 학생들의 어떤 진로 적성, 그리고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이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대입 전형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도 그 학생들의 어떤 적성에 맞는 교육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어떤 전공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과목들을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교 학점제 도입 취지를 보면은 학생이 이제 개인의 적성과 이제 소질에 맞는 과목을 본인이 잘 설계해가지고 듣게 하는 게 일단 뭐 그럼으로 인해서 보다 좀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정시 확대다 뭐 수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취소다 이런 부분과 연계돼가지고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분석되는 게 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취지와는 다르게 되게 전략적 분석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수시 모집에서 학생 개개인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 이 친구가 학교를 다녔을 때 어떤 또 의지를 갖고 학업을 진행을 했는지가 중요해질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교학점제는 입시 제도 하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보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잘 이해하셨습니다. 예.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권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교학점제. 그러면 과목별로 이제 유불리도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도 있을 수 있고, 비단 뭐 자기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이 평가 부담이라는 게 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평가제도라든지 이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 개선이 좀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사제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다양화 등에 좀 중점을 두고 이런 제도 개선을 이제 추진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번 저희가 이제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2022년에는 2015 교육과정의 총론을 일부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위제를 학점제로 이제 전환하고 학점제를 할 수 있는 이제 큰 틀을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이제 학점제형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그 과목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내신 성취 평가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2025년에는 이런 내신 성취 평가에 대한 대입 반영을 전 과목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과 평가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학점제가 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신 이제 성취평가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취평가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 코너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사실은 대학교랑 고등학교랑은 이 학교 시스템이 상당히 다릅니다. 고등학교는 이제 반이 있고 교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형태인데,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라든지 뭐 인프라, 그리고 이제 이 선생님들도 많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추진이 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추진해왔던 교과교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한 1,5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한 이 중에서 한 67%의 학교에 교과 교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는 교과 특성에 맞는 이제 수업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하되 학생들이 결국에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듣다 보면 좀 공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학생의 어떤 자율 학습이나 자율 활동 같은 게 필요한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좀 확충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사실 지금은 이제 본인의 뭐 한 과목, 두 과목들을 이제 개설해서 가르치고 계신데 좀 관련되는 교과군에서 여러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치시는 경우들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역할도 학생들의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 주실 수 있고 학습에 있어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이제 하시는 식으로 좀 바뀌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공강 시간에 그 학생들의 관리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교과 교실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과 교실제는 그 교실에서는 그 수업을 이제 그 과목을 운영하는 그런 교실을 예전에 음악실처럼 네네. 예 그러면 뭐 수학 과목은 이 교실에서 하면 그 강의를 신청한 학생들은 다 그 교실로 이제 모이게 되는 네, 건가요? 그런 이동 수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이 과목에 따라서 이동하는 그런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학점제에 따라서는 이제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는 이 과목에 맞는 이제 환경과 수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체계화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되게 혁신적인 또 학교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대답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연기된다. 힘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좌초될 것이다. 라는 또 그런 우려 그리고 그렇게 뭐 돼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교학점제를 좀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대입 개편안의 방향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준비도 등을 고려해서 고교학점제가 원래 일정대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제 우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과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이제 발표했을 때 이런 고교학점제가 워낙 여러 가지 제도와 연계되는 그런 복합적인 변화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한꺼번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요소부터 좀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좀 혼란을 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서는 그런 학점제의 단계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 개선에 있어서의 일정을 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점제는 사실 연기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당초 발표한 방향과 지금 현재의 어떤 제반 여건들을 고려해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그런 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차근한 준비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이제 2022년 이제 부분 도입이다 보니까는 현재 그 고등학교를 이제 자녀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크게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을 이제 자녀로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부분을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많은 이제 그 자료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제 고교학점제는 어떤 제도고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께서 또 학생께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차근차근 교육부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 홍보 겸 시청자분들께 뭐 마지막 인사 겸 해서 한 1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본인의 미래를 고민하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그런 학업 설계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험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 중심의 교육이 정착되고 미래 사회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서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돼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고교 학사제도 혁신팀장님은 인사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평가제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또 핵심이죠. 또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떻게 또 앞으로 바뀌어 나가는지 우리 교수학습평가과장님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 같이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성취평가제 도입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취평가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회에서도 등장을 하셨던 과장님이십니다. 이 신미경 교수학습평가 과장님이신데요. 학생부 기재 요령 개선에 대해서 그때 국민참여정책숙려제 그 결과 발표 전에 한번 나오셨거든요. 이제 그 결과 발표가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처음에는 이제 성취평가제 내용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 신미경입니다. 예, 이 성취평가제라는 거는 이제 최근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2011년 12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이미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취평가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개념하고 이제 도입 취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성취평가제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익숙한 석차 등급이라는 상대평가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성취 기준에 도달한 수준인 성취도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석차 등급은 저희가 이제 변별을 위해서 사용했던 평가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학생들 간의 과도한 그 경쟁을 또 유발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이게 변별을 주려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성취평가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도달해야 되는 수준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 일정 정도의 점수를 다 받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그 과목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업 과정에서 여러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선생님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 현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진로에 의한 자기 개성에 의한 그 학업의 가장 걸림돌이 사실 성적 부담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새로운 뭔가 교육 방법을 적용을 할 때도 가장 큰 걸림돌이 이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내느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좀 완화가 되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교육 혁신 방향, 8월 17일에 발표가 됐는데 그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랑 같이 발표가 됐죠. 그 발표에서 고교 학점제랑 이제 성취평가제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랑 성취평가제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교 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이제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을 이제 들을 수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선택된 과목에 있어서 일정 정도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에 이제 이수로 인정을 하고 이수 인정된 학점들을 모아서 이제 졸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상대평가적인 시스템에서는 뭐 석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과목이 개설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이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개선해서 학생들이 이제 성적 부담 없이 이제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제 고교 학점제를 이제 현장에 정착시키는데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자기가 이제 원하는 자기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이 선택된 과목의 유불리를 분명히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그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런 학업 부담 없이 좀 자기 적성에 맞는 과목을 좀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그 성취평가제는 이제 내년 이제 2019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처음으로 이제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제공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입에 제공할 때는 이제 석차 등급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2019학년도에 이제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대입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2015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 없이 성취도를 이제 대입에 제공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에 진로와 이제 적성에 맞는 그런 수업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예, 이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면 이제 뭐 이야기만 들어보면 이제 진로에 필요한 과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5 교육과정은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그다음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을 들은 다음에 이제 이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목 간의 융합적인 과목이나 그다음 심화 과목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되거나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 지리 이런 수업들도 있고 고전 읽기 이런 수업도 있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목들, 과학 2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3년 동안 3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3 학부모님 그리고 중3 학생들은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9년 고1 학생부터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성적 기재란이 좀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록됐던 석차 등급은 기재하지 않고 이제 학생들의 성취도, 학생들의 원점수, 그리고 그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 과목 평균, 그리고 수강자 수 이렇게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성적 부풀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A, B, C 성취 수준별 학생의 비율들을 같이 제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성적 부풀리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성취 평가제는 이게 등수가 나오지 않고 이제 미세하게 이제 변별력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통해서 이제 대입제도 나아가서 이제 대입제도 변별력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적 부풀리기는 일부분 이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취도와 함께 과목 평균, 그 다음에 뭐 수강자 수, 그리고 성취 비율별로 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은 지금 현재도 그 정보 공시 등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 평가제를 이제 실시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좀 일정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성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실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이제 진로 과목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랑은 다르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를 전 과목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입 학생부 전형에서 특히 이제 변별력이 저하된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제 진로 과목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미래사회 인재 양성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창의력이나 이제 문제 해결력을 이제 길러주고 측정하는데, 지금 현재의 이제 줄세기식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은 저희가 학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변별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이제 부풀리기, 그 신뢰도를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진로 선택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적 관리 방법들을 이제 현장에 정착시켜 나가고, 그 대입 전형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별력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뭐 검토를 거쳐서 그 2025년 1학년에 한해서는 전 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2025년은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지금부터 이제 진로 선택 과목부터 성취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그걸 대입 전형으로 활용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리스크가 적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지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 여러분의 계속 관심과 이제 그런 그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 제도가 바뀐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선에 대해서 지금 내개원교육 제2회에서 다뤘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출연을 하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생각처럼 안 된 게 있죠, 몇 가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죠. 우리가 제시한 시안과 어떻게 좀 합의안이 달라졌는지.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해서 이제 과도한 경쟁을 좀 없애고 사교육 유발 요소도 좀 정리하고 또 이제 정규 교육과정 중심으로 생활기록부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시안을 마련하였고 또 그 시안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책 숙려제를 이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 결과 이제 시민참여단께서는 교육부의 시안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맞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제 수상 경력이나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소논문 그다음에 특기사항 기재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시안보다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안은 그 시민참여단께서 제시해주신 대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뭐 소논문 활동에 관련된 이슈는 여러분 그 내개원교육 2회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예,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그 학생부 기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새로운 대안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제 합의안에서 이 수상 경력, 자율 동아리, 소논문 활동의 개선 내용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수상 경력에서는 시민참여단께서 이게 부작용은 있지만 이렇게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수상 경력의 경우는 현행처럼 기재하되 다만 이제 대입에 제공하는 대입에 제공하는 수상 경력의 개수를 학기당 1개 그리고 전체 다에서는 6개까지만 대입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인 활동을 이제 계속 권장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또 감안하셔서 이제 유지하되 또 이것도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시민 참여단의 공고안을 수용해서 이제 가율 동아리도 현행처럼 기재하되 다만 한 학년당 1개에 한해서 기재하고 또 기재하는 내용도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을 30자 이내로 기재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 소논문은 이제 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항목에도 기재하지 않는 쪽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그 기재 요령 개선은 이번 이제 대입 개편 방안과 연계해 봤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 공정성 제고 측면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 제도 개편상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제고 또 개선 방안과 어떤 맥락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학생부는 학생 지도를 위한 자료임과 동시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사교육 유발 요소를 정비하고 또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으로서 정비함으로써 이제 학생에 대한 보다 신뢰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셨던 선생님들의 기재 격차에 따른 평가, 학생들의 평가 유불리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기재 격차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기재 관리 책무성, 학교 단위 학교나 이제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처럼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그런 기록들을 신뢰로운 기록들을 대입 전형에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공정한 대학 입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 학생부 신뢰도를 떨어뜨렸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성적 조작이라든지 예, 뭐 시험지 유출, 그리고 학생 부모님이 그 학생 재학교에 이제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내신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다라는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이제 온전히
그 신뢰받는 학생부 그리고 공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책이 혹시 나왔나요? 고교 성적은 이제 대입에 이제 반영된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는 정말 그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성적 조작이나 이렇게 시험지 유출 이렇게 관련되는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평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출제 중, 그 다음에 인쇄 과정,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런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보완 대책을 세워서 이제 이런 시험 관리를 강화하고 또 이제 또 보다 좀 세부적으로는 학교별로 평가 관리실도 설치하고 또 그 평가 관리실에 있어서는 CCTV도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안들을 이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교원의 자녀의 성적이 이제 급격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내신의 신뢰도를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원의 자녀 재학교 배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사노촌 같은 경우 이제 교원이 부득이하게 자녀와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평가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에서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슬로건이 대입제도 개편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공정한 첫걸음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사실 이 대입제도 개편이 첫걸음이라면은 이 학생부라든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라든지 성취평가제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걸음을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이 걸음들을 좀 더 지지해 주시고 관심과 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교육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